안녕하세요. 띠업잡았습니다. 여러분, 음, 매트릭스가 뭔지를 모르고 음모론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있잖아요. 음모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국제관계나 뭐 외교 그리고 역사 이런 분야에서 아주 어, 뛰어난 박식한 그런 지식을 자랑하면서 얘기를 하고 어, 열심히 또 설명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그 사람들이 다 알까요? 오늘 방송은 조금 이상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건 그거는 여러분들 그 판단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말을 잘하건 조리 있게 하건 많이 알건 모르건 떠나서 진짜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는 것은 많이 알고 적게 알고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매트릭스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에 세뇌가 되었는지를 알고 확신을 가지고 그 세뇌로부터 완전하게 떠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뇌로부터 완전하게 떠나려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죽음 같은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죠.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변화해갈 시스템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죠. 이 신호체계, 이 글자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운로드, 업로드 하는 거잖아요. 다운로드, 업로드 할 때, 다운로드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고, 업로드 하면 위로 올라가요. 그 의식의 세계는 있잖아요. 다운로드 형식으로 내려오기도 해요. 이 천상계에서도 있잖아요. 이 과학 기술을 이용합니다. 천상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세요. 천국이든 천상계든 다 같은 얘기예요. 신이 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상당히 인간적이에요. 인간보다 클 수도 있어요. 몸집이.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어요. 음, 인간 세계에 살면은 오래 살죠. 15,000원 살 이상 살죠. 하지만 그거는 주관적인, 상대적인 그런 관점이에요. 그 신들도 우리 인간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간대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 개가 태어나서 한 20년 살다가 죽는 것처럼 어, 개의 그 수명은 짧잖아요. 인간은 그보다 더 길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개는 인간이고요. 그리고 인간은 신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신들의 입장에서는 개들의 수명은 참 짧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하는 것처럼 인간들의 수명은 참 짧구나라고 생각하고 신들은 아유 나는 15,000살밖에 못 사네. 아 나 잘못하면 뭐 10,000살밖에 못 살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가지고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처럼. 물론 신들은 인간들처럼 이렇게 어리석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도 과학기술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생각들, 의식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약간 다운로드를 받고 얘기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짐작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들리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특별한 사람이야, 메시아야 막 이러면은 적그리스도나 사이비 종교 교주나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그 현실적인 그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종교의 답은 없다고. 종교의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답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종교단체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종교단체에 불교, 기독교, 뭐 천주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력이 있어요. 여기 안에는. 자, 스님이 깨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 스님 안에는 그 권력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거기야말로 진정한 피안의 세계일까요? 그 사람들도 하다가 안 되면은 절 떠나요. 스님들도 어, 절이 싫으면은 절을 떠난다고요. 절이 스님을 떠나지 않고 스님이 절을 떠난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절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이제는 절이라는 거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는 숙류 억불 정책으로 인해서 불교가 탄압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탄압을 받던 시대에 임진왜란이 터졌는데 스님들은 서산대사나 뭐 사명대사 같은 스님들은 그 수많은 그런 탄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스님들 완전히 노예 취급당했단 말이에요 양반들한테. 그런데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물론 스님들이 싸웠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대승이라는 거예요, 대승. 악을 그러니까 모기가 사람을 자꾸 모기 피를 빨아먹으면은 그쳐 죽여야 되는 것처럼 어? 그 사람 그런 어떤 그런 일본 놈들이 모기가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불쌍한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렵고 힘들고 백성들을 갖다가 고열을 짜내려고 쳐들어오는 놈들을 막기 위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의병단을 갖다 결성해가지고 스님들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 놈들은 유교가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서 불교를 그렇게 억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종교가 신자유주의 시대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이 뭐랄까 어 인정이 된 상태죠. 불교도 이제는 승승장구하는 시대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신자유 시대에 와가지고 인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돈과 신도 그리고 교리 이런 게 막 합쳐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종교가 있잖아요. 세력화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절에서 뭐 이렇게 사이비 종교 막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절은 이제 안전하게 와서 다시 주하고 가니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종교가 됐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나 뭐 기타 이제 신흥 종교들은 무리하게 성금을 갖다 바치게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죽는 사람도 생기고 또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런 걸로 따지면은 절은 그나마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안에서는 내적인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스님들도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키주돈 모아가지고 독립하고 그래서 선태종 조계종 이런 게 있으면 또 새로운 종파를 만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스님 세계라고 해가지고 또 완벽하지도 않고 욕망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도 못했어요.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을 뿐이지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큰 무리는 일으키진 않잖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뭐 개신교 안에서도 뭐 개척교회 같은 게 그런 무리를 일으키고 일으키다가 문제를 일으켰지. 기성 종교는 크게 무리를 일으키지는 않았잖아요. 신흥 종교들이 교회 자체는 특별하게 신흥 종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교회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지만 새롭게 만드는 개척교회 가운데서 신흥 종교 같은 애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도 사이비도 있는 거고 교회만 사이비가 나왔냐? 모든 종교가 다 사이비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와가지고 또 이제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는 사이비가 아니다. 신흥 종교다. 신흥 종교도 기성화되었다. 기성 종교 되는 게 목적이다. 우리는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다. 무리를 안 일으켜요. 이제는 더 이상 무리를 일으키지 않아요. 얘네 신흥 종교들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금전적으로 뭐 이런저런 사업도 펼치고 수익 사업을 많이 펼쳐가지고 기업도 많이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 종교 전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몇몇 사람들한테 수많은 돈을 갖다가 다 끌어와가지고 희생시키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게 사이비 종교를 통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잖아요. 자기네들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토사구팽되고 다 희생당하고 다 죽었어요. 그 죄값을 어떻게 갚을 겁니까? 그러니까 한이 더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한 프로 주려고 왔다 그러는데 한이 세상에 더 많이 차여 있어요. 그 세상이 더 이상하게 예,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변하는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매트릭스에서 깨어났다고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매트릭스에서 깨어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기성 종교만 기성이냐? 기성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의 시스템들, 기존의 시스템들이 만들어놨던 그런 어떤 분야들, 교육, 공공 분야, 어, 그리고 뭐 의학계, 과학계 이런 것도 일종의 시스템이고 일종의 어, 종교는 이제 그냥 성인의 말씀을 전하는 게 종교고 이거는 그냥 사회적인 시스템이잖아요. 사회 시스템. 이 시스템도 인간끼리 모여있다 보니까 인간들은 예전부터 토테미즘을 믿어왔었고 사람 간의 계급을 세워서 해왔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조직화되고 세력화되었단 말이에요. 이 조직화되고 세력화된 이 세력들이 만들어낸 이 시스템은 사실 알고 보면은 인간을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인간을 갖다가 완벽하게 속이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죽이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기업체, 교육계, 또 뭐지? 과학계, 의학계 멀쩡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과학으로부터 완전한 탈피를 못한다면은 과학이라고 맹신하지면 안 돼요. 과학은 있잖아요. 과학을 초월한 게 초과학이라는 건데 그 초과학이라는 건 사실은 과학적인 그런 어떤 세뇌된 생각으로 판단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과학, 과학적인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답이 어느 정도 다중 세계관이라든지 양자 물리학 그리고 약간 불교 세계관의 화엄장 세계관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한데 이런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종교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께 매트릭스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끌어와서 차용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뭐 뉴에이지 사상, 양자 물리학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났다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 역시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지는 알아요. 자, 그 답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저만이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곰곰이 생각하는 데서 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마세요. 이 시스템을 많은 시스템들, 교육 시스템, 무슨 시스템. 물론 뭐 반중 친미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파 저쪽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진보는 썩었으니까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경제가 어떻게 될 거고, 막 이렇게 하면 걱정하잖아요. 그죠? 생존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런데 저도 이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있잖아요. 비상식량을 모아놓거나 혹은 비상금, 뭐 금은 달러를 모아놓거나 사놓거나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생존팩을 만들어 놓거나 혹은 뭐 건강한 음식 GMO를 피해가고 뭐 5G를 벗어나고 5G 안 쓰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은행에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다른 데다 모셔놓고 금고로 만들어 모셔놓고 보안 시스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내 돈 지키게 자기 스스로 은행을 만드는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스템으로 또 벗어나기 위해서 저 산으로 들어가고 귀촌을 하고 완벽한 그런 어떤 탈피, 몸으로 하는 탈피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음, 그런 방법은 거기 산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다운로드를 받고 무엇은 차단을 하고 그것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께도 어떻게 하면 이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사용하지 않는 것. 물론 조금씩은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방송에서 이것저것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 자, 여러분들께서 인구 조절 정책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인구를 5억을 줄이고 인구 감축 계획을 해가지고 제너사이드를 통해 가지고 대학살을 일으키고 대지진 화프를 통해서 일으켜가지고 한꺼번에 싹 다 죽여버리고 그 인구수를 줄이고 탄소를 줄이고 이산화탄소가 나쁘다고 인식을 시켜주고 여러분들 이산화탄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에탄올 뭐 소독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에탄올보다 더 나쁜 게 메탄이라고 그러고 막 불이 붙잖아요. 이산화탄소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없다 그러면서 왜 이산화탄소를 안 좋게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면은 어? 산소 발생량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뭐 나무도 살기 힘들어져요. 이산화탄소는 피톤치드입니다. 피톤치드. 잘 모르시면은 그냥 조용히 사시면 돼요. 알고 계시다면은 이산화탄소가 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산화탄소는 피톤치드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바늘로 뭐 이렇게 딱 찍을 때 바늘 끝을 코로 이렇게 코끝에 대고 숨을 훅 불어가지고 한 다음에 바늘 딱 찌르잖아요. 그쵸? 소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다치면 하면서 불어주죠? 포비든 요오드액이나 뭐 과산화수소가 없으면은 후후 불어가지고 소독을 1차적으로 해줍니다.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도 소독약이에요. 사실은 깨끗한 일급수 이런 것도 소독을 해줘요. 그리고 일단 뭐 다치면 피가 나오죠. 피가 나오면서 바이러스가 다 나와요 밖으로. 감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호흡 불어주죠. 그리고 뭐 과산화수소 뭐 음, 의학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죠 그게. 그리고 포비든 요오드액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제 뭐 만약에 뭐 찢어졌다 그러면 이제 꼬매야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거기까지야 뭐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까지 다치면은 의학을 이용하세요. 근데 의학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음. 찢어진 거 꼬매는 거밖에는 없어요. 어느 정도 보조적으로 이제 취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학이 개혁을 할 거예요. 의학계에서도 불필요한 그런 어떤 병원 이용을 안 하게 할 거예요. 지금 마지막 막판에 뭐 암 수술한다. 지금 수술한다는 데 있잖아요. 수술하면 다 죽습니다. 네. 그런데 수술해도 있잖아요. 가만 냅두면 돼. 그냥 잊어버리고. 근데 또 이제 또 하는 거야. 근데 또 해서는 안 되는 수술들이 있어요. 그 수술을 해서는 안 되는 수술인데 첫 번째 갑상선암, 두 번째 식도암, 세 번째 췌장암. 췌장암, 식도암은 좀 심각하죠. 그래도 그 놔둬야 돼. 그런데
뭐 위암이든 뭐든 신경 쓰지 마, 제발. 제가 그랬잖아요. 차라리 펜펜다들 드시라고. 근데 걱정이 되면은 걱정이 되니까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죽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그러다가 죽는 거야. 왜 그러냐 이거야.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진짜 행운아예요. 행운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비유로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슈레딩거 고양이를 생각하라고요. 관찰했을 때와 관찰하지 않았을 때 결과치가 다르다고요. 두 가지 결과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 인생으로 다중우주로 쪼개지는 거예요. 한 인생은 관찰해서 암이 나타나서 째고 수술해가지고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퍼져. 그래서 또 몸이 이상해져.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전이 됐대. 그래서 또 수술해. 또 전이 됐대. 그리고 나서 계속 항암 치료하다가 몸이 쭉쭉 빠져가지고 살이 쭉쭉 빠져가지고 완전히 뭐 40대인데 할머니가 돼가지고 며칠 후에 죽는 그런 인생이 나오고, 또 하나는 보지를 않았어. 보지를 않았더니 그냥 신경 안 써. 그냥 뭐 편안하게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았더니 60세도 살고 70세까지도 살고 80세까지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이런 거예요. 예? 이게 매트릭스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잘 생각하세요. 돈에 대해서 걱정하시죠? 돈에 대해서 걱정 끝. 경제가 망한다고요? 경제가 망할 것처럼 얘기. 이 사람들은 돈을 벌려면은 계속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그러면서 정의로운 척 하죠.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대요. 욕을 해대. 그러면서 막 나쁜 놈들 뭐 다 쳐 죽여야 된다는 식으로 막 욕을 해요. 정의로운 척 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그러면서 금은을 뭐 달러를 사라 그러고 금은을 사라 그러고 겁을 막 줘요. 예? 저도 그래서 뭐 겁먹어서 뭐 달러 조금 사보고, 근데 그 이후로는 절대로 안 샀어요. 그래도 조금 겁먹고 샀는데 그거 그냥 냅두고 아주 조금 샀어요. 예, 아주 조금. 별로 사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다 망하면은 그 조금 있는 거 가지고 한번 기사회생을 해보자. 그럼 사업 미천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면 돼요. 그때 돼가지고. 그럼 지금보다는 그때 되면은 또 정신이 번쩍 들겠죠. 그럼 뭐든지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겠죠. 그 미천을 가지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안 사요. 달러도 더 안 사요. 어디 투자하고 그런 거 없어요. 로또도 안 사요. 제가 얼마 전에 돼지꿈을 꿨는데 로또 샀는데 5천 원 당첨됐어요. 돼지꿈은 무슨 개불. 자, 꿈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당첨되면 어쩔 건데? 예?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당첨된 사람들 자기 복 끌어다 쓰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또 조건이 있어요. 그 신의 세계에서 인간기 올 때 너는 요만큼의 복만 가져가라 라고 정해놓고 내려왔는데, 끌어다 쓰면 있잖아요. 그럼 너는 이거 다른 걸로 이제 고통을 받을 거다. 나는 또 새로운 조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냥 혹시나 해서 한번 해봤는데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복권을 사본 겁니다. 아무튼 이제 뭐 더 이상 복권을 살 일도 없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봤어요. 평생 태어나서 한번 세 번 정도 사봤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달러, 금, 은 이런 데 저는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리고 귀촌 뭐 산에 자연인 되고 막 이런 것도 뭐 자급자족 공동체 이런 얘기는 하지만 여기서 하면 돼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갈 겁니다. 자연스럽게.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그냥 밖에 있으면 돼요. 밖에. 집에 있을 때 집에 있으면 되고 바쁘게 살면 되죠 뭐. 이렇게 밤에 잘 수 있는 구석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면서 고요한 시간에 명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트릭스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루를 마감하시고 명상하시는 시간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곰곰이 고요한 상태에서 생각에 잠기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한 100년 안에는 제가 생각한 그런 미래가 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미래는 어떤 미래냐? 재난으로 소수만 사는 미래고 나머지는 다 죽거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 시티 안에 이제 완벽한 그 쉘터가 구축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방치되잖아요. 그럼 홍수에 잠겨 죽는 거예요. 뭐 지진이 일어나서 죽거나. 그럼 그 안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바깥에서 생존자들. 생존자들 가운데 뭔가 얘네들은 뭔가 살아남아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상한 디스토피아 문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수라 같은 세상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판타지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지금 뭐 칩 박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나는 뭐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뭐 잘 살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시스템의 노예가 되는 순간 야, 그들이 설정한 나이 야 너네 뭐 80까지 산다고 웃기지 마 10년 줄여 라고 딱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면 그 사람은 10년 줄어버립니다 수명이 그들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뭐 그 복종을 잘 하면서 살겠죠.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합니다. 과연 여기서 벗어난 그런 삶은 있지 않을까? 한번 종속되면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조건부거든요, 조건부. 근데 저는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삶, 결혼 이런 거 신경 안 쓸 거예요. 내가 뭐 70억이 70억이 다 죽던 더 늘어나던 내가 왜 신경을 써? 더 늘어나건 줄어들건 그건 신경 안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다 그러잖아요. 내가 고령화로 돼서 살다가 가면 그만인 거예요, 나는. 그건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가 책임을 뭐 우파 사람들은 뭐 책임을 지은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더 아이를 낳으려고 뭐 무리수를 두지 마세요. 현실적인 게 아니면은 현실적 돈이 많으면 하세요. 돈 많으면 돈 없으면 하지 마시라고요. 자기를 갖다가 막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그냥 골로 가버립니다. 잘못하면 그게 더 힘들어지고 그냥 맡기세요 세상에다가 자기 신을.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요하게 밤에 고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올 건데 그 무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감히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안 무서워 보여. 되게 평범해 보여요. 과거는 역사고 현재는 현실이고요. 미래는 판타지입니다. 미래는 만화, 영화, 소설이에요. 과거는 역사 소설이고요. 현재는 그냥 현실이고요. 미래는 미래 소설이에요. SF 소설이라고요. 그럼 현실에 있는,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는 현실에 적응해 가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기본적인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게 뭐, 만약에 칩을 박는다. 그러면 그건 해야겠죠? 그쵸? 기본적인 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근데 그 칩을 만약에 뭐, 주민등록증이 뭐, 손에다가 박지 않으면은 이 신분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다 칩을 박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칩을 박는 시기는 있잖아요. 따로 있을 거고 그 스마트 시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칩을 박을 거고요. 칩을 박지 않고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마치 박은 것처럼 위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 지금 뭐 20대는 잘 모르겠어요. 10대, 20대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40대까지는 늙어서까지 뭐 그런 걱정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무튼 그때 가면 그때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바뀔 거고 완벽한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완벽한 시스템을 구현하더라도 결과는 가봐야지 하는 거 그것은 미래에는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매이지 마시라고. 어, 돈에 매이지 마시고 뭐 생존에 매이지 마시고요. 또 삶에 매이지 마시고 구독자 수 유튜브를 하시는 분은 구독자 수에 매이지 마시고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 저도 어느 순간 이 방송은 이렇게 놔두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기를 바라질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걸 가지고 뭐 광고비도 벌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시기에 따라서 제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달라져요. 뭐든지 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제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어느 날은 귀촌한다 그랬다가 어느 날은 뭐 한다 그랬다가 일상을 뭐 보여주겠다 그랬 이런저런 막 얘기하기도 하고 뭐 소설을 쓰겠다 그러고 막 그림도 그리는 거 보여주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은 다양하게 하긴 할 건데 여기 매이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답은 이거예요. 답은 걱정 마시라.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런 말 있잖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럼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겠네요. 죽음이란 게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공포에서 벗어난 순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현 상황에서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공포에 매달리는 순간, 매이는 순간 그 사람이 골로 가는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운명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미래를 잘 개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